전설의 야담 고구려 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대무신왕 무율의 위대한 일대기를 함께했습니다. 부여를 정복하고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우뚝 세운 영웅. 그러나 AD 44년 48세의 나이로 대무신왕이 세상을 떠나자 고구려에는 예상치 못한 혼란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왕위의 무게입니다. 왕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일까요? 짐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두 왕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무게를 감당하려 했습니다. 한 사람은 형의 그늘에서 조용히 나라를 지키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민중왕과 모본왕. 역사에서 잊힌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진정한 의미를 묻게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대무신왕 이후 혼란의 9년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영웅의 빈자리. AD 44년 가을 고구려 왕궁. 대무신왕 무율이 숨을 거두자 궁궐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26년간 고구려를 이끌며 부여를 정복하고 낭랑과 한나라의 위협을 막아낸 위대한 정복자. 그가 떠난 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전하, 이제 누가 이 나라를 이끌 것입니까? 신하들의 물음에 대무신왕의 유언이 전해졌습니다. 왕자 호동이 죽은 지 오래되었고 남은 아들 해우는 아직 어리다. 내 아우 해색주가 나라를 맡도록 하라. 해색주. 그는 대무신왕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형과 달리 전장에 나서기보다 내정에 뛰어났던 인물. 사람들은 그를 과묵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형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해색주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제4대 왕 민중왕의 즉위입니다. 그러나 민중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형 대무신왕은 부여를 멸망시킨 영웅이었습니다. 그 그림자 아래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하, 선왕께서 남기신 업적이 너무 크시어 백성들의 기대 또한 하늘을 찌릅니다. 신하의 말에 민중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정복으로 고구려를 키웠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백성을 돌보겠다. 민중왕은 대규모 전쟁 대신 내치에 집중했습니다. 피폐해진 농촌을 복구하고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었습니다. 병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세금을 낮추어 민생을 안정시켰습니다. 형님이 칼로 나라를 세웠다면 나는 쟁기로 나라를 지키겠다. 그의 조용한 치세는 백성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귀족들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대무신왕 때는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 출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기회가 없구나.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무인들의 불만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어린 왕자 해우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제2장 왕자 해우의 성장. 민중왕이 즉위할 때 대무신왕의 아들 해우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삼촌, 아버지는 왜 돌아가셨나요? 해우야, 내 아버지는 고구려를 위해 온 생을 바치셨다. 그분의 피와 땀이 이 나라를 만들었단다. 민중왕은 조카를 친아들처럼 돌보았습니다. 해우에게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고 무예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해우는 아버지 대무신왕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잔인한 면을 보였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왕자님, 그렇게 새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다. 누가 뭐라 하느냐? 시종들은 해우의 변덕스러운 성격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대무신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누구도 직접 꾸짖지 못했습니다. 해우 왕자의 성품이 걱정됩니다, 전하. 신하들의 우려에 민중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어리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형님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분명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민중왕은 조카의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해우가 유일한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해우는 15이 되자 활쏘기와 말타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대무신왕의 무예 재능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역시 선왕의 아들입니다. 저 힘찬 기상을 보십시오. 무인들은 해우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그들에게 해우의 호전적인 성격은 오히려 환영받았습니다. 언젠가 왕자님께서 즉위하시면 다시 고구려의 영광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민중왕의 측근들은 불안했습니다. 해우 왕자의 성품이 너무 거칩니다. 저렇게 충동적인 분이 왕위에 오르시면 아무도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대무신왕의 아들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3장 민중왕의 고도. AD 47년 민중왕 치세 4년째. 고구려는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이 없으니 백성들은 농사에 전념했고 곡식 창고는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 민중왕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전하,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상관없다. 나라가 평안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민중왕은 원래 병약한 체질이었습니다. 형 대무신왕처럼 전장을 누비며 체력을 기른 적이 없었고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만 매진했습니다. 전하, 후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해우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해우 왕자의 성품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민중왕은 조카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이 남긴 유일한 아들,
그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민중왕은 홀로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형님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내셨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볼을 스쳤습니다. 민중왕은 점점 정사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신하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책을 읽거나 시를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하께서 정사를 돌보지 않으시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고구려가 어디 부족한 곳이 있더냐? 백성들은 배부르고 적국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한다. 내가 더 무엇을 하란 말이냐? 그의 말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웅의 동생으로 태어나 영웅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운명. 그것은 민중왕에게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AD 48년 겨울, 민중왕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침전으로 달려왔을 때 민중왕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사장 모본왕의 즉위. AD 48년 12월 민중왕이 승하했습니다. 제위 4년 향년 48. 대무신왕의 아들 해우가 왕위를 이어받으라. 16살의 해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제5대왕 모본왕입니다. 즉위식 날 모본왕은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삼촌께서는 평화를 택하셨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내 아버지 대무신왕께서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완성하겠다. 신하들은 환호했습니다. 특히 전쟁을 원하던 무인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왕이 나타났구나. 그러나 기쁨도 잠시. 모본왕의 통치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자를 끌어내어 곤장 50대를 치라. 전하, 그자는 단지 전하의 결정에 이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내 결정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반역자다. 모본왕은 자신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참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드러났던 잔인함과 충동성이 왕이 된 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궁녀들은 모본왕을 피해 다녔고 신하들은 그의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벌을 받을 것인가? 궁궐에는 두려움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모본왕은 또한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민중왕이 채웠던 국고를 풀어 호화로운 궁궐을 짓고 매일같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절제해 주십시오. 백성이 굶주린다고? 그것이 내 알바냐? 나는 왕이다. 왕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모본왕의 폭정에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왕에게 직언하지 못했습니다. 직언한 자들은 모두 곤장을 맞거나 귀양을 갔기 때문입니다. 제5장 두로의 등장. 모본왕의 폭정 속에서 한 명의 젊은이가 분노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로. 고구려 왕족의 반계로 태조대왕 궁의 아버지가 됩니다. 두로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본왕과 같은 세대였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백성을 돌보지 않는 왕이 어찌 왕이라 할 수 있겠는가? 두로는 비밀리에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을 모았습니다. 모본왕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귀족들과 관리들이 하나둘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두로공, 이대로 가다간 고구려가 망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로는 신중했습니다. 왕을 폐위시키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명분이 없으면 역적이 되고 명분이 있어도 실패하면 삼족이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모본왕의 폭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저 땅이 마음에 든다. 주인을 쫓아내고 내 사냥터로 삼아라. 전하, 저곳은 백성들의 농토입니다. 내가 원하면 그만이다.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도적이 되어 들판을 떠돌았습니다. 이것이 대무신왕의 후예란 말인가? 사람들은 한탄했습니다. 부여를 정복한 영웅의 아들이 어찌 이리 포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두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대로 두면 고구려가 무너진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측근들과 함께 비밀 회합을 열었습니다.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합니다. 누가 새 왕이 되어야 합니까? 유리왕의 후손 중에 궁이라는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어리지만 총명하고 인자하다 합니다. 그 아이를 새 왕으로 세웁시다. 거사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AD 53년 봄, 제6장 모본왕의 최후. AD 53년 3월. 그날 밤 모본왕은 또 한 번의 연회를 열었습니다. 술에 취한 왕은 신하들을 모욕하고 궁녀들을 희롱했습니다. 하하, 이것이 왕의 삶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취기가 오른 모본왕은 자신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경호하는 병사들도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누구냐? 모본왕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로의 측근 중 한 명이 왕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이것이 백성의 분노다. 폭군이여. 모본왕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제위 5년 향년 21. 고구려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은 왕이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폭군이 죽었다. 하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거리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왕의 죽음에 대한 것치고는 너무나 이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만큼 모본왕의 폭정이 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두로는 즉시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새 왕을 세워야 합니다. 유리왕의 현손궁을 모셔오십시오. 7살의 어린 소년궁이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두로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왕자님께서 고구려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요? 저는 아직 어린데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려 제6대왕, 태조대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구려 역사상 가장 긴 재위기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제7장 새로운 시대의 서막. 7살의 어린 왕궁. 그가 바로 훗날 고구려를 중흥시키는 태조대왕입니다. 어린 왕을 대신하여 두로가 섭정을 맡았습니다. 그는 먼저 모본왕 시대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빼앗은 땅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귀양간 신하들은 모두 복직시켜라.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공정한 세상이 온 것입니다. 두로는 또한 어린 왕궁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전하, 왕이란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합니다. 왕이 백성을 잊으면 모본왕처럼 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어린 궁은 총명했습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두로는 이 어린 왕에게서 고구려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대모신앙을 뛰어넘는 대왕이 될 것이다. 궁은 성장하며 두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두로 대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전하의 성장이 제 보람입니다. 부디 성군이 되십시오. 태조대왕은 두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93년간 재위하며 고구려를 동북아시아 최강의 제국으로 키웠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를 태조라 불렀습니다. 고구려를 새롭게 시작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혼란의 9년이 있었습니다. 민중왕의 조용한 헌신, 모본왕의 비극적 파멸, 그리고 두로의 결단.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태조대왕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8장 왕위의 무게. 민중왕, 모본왕, 태조대왕. 이 세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왕위의 무게에 대해 묻습니다. 민중왕에게 왕위는 짐이었습니다. 영웅의 동생으로 태어나 영웅의 빈자리를 메워야 했던 그는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녀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지친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었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모본왕에게 왕위는 권력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권력. 그는 왕의 권리만 생각했지 왕의 의무는 잊었습니다. 결국 그 권력은 자신을 파멸시켰습니다. 21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신하에게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 태조대왕에게 왕위는 책임이었습니다. 7살의 왕이 되어 100살까지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배우고 듣고 성장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기보다 백성을 섬겼습니다. 세 왕, 세 가지 태도. 결과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왕위의 무게를 짐으로 느낀 민중왕은 일찍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왕위의 무게를 무시한 모본왕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 기록합니다. 왕위의 무게를 책임으로 받아들인 태조대왕은 93년간 빛났습니다. 후대는 그를 성군으로 칭송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자의 왕위가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회사의 리더, 공동체의 구성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짐으로 여길 것인가? 권력으로 여길 것인가? 책임으로 여길 것인가? 1900년 전 고구려의 세 왕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모신앙 이후의 혼란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민중왕의 조용한 헌신, 모본왕의 비극적 파멸, 그리고 어린 태조대왕의 등장. 9년간의 짧지만 격동적인 시간이 고구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조대왕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93년간 재위하며 고구려를 동북아시아 최강 제국으로 키운 전설의 대왕. 그의 정복 전쟁과 내치, 그리고 100세에 가까운 놀라운 장수의 비결까지 태조대왕의 시대편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